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창원에서는 조선업 노동자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일방적인 인력 감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사와 채권단의 자구 계획이 일방적이라며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 개표 결과 투표 참가 노조원 가운데 85%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가결이 파업 돌입은 아니라며 노조가 참가하는 3자 협의체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파업을 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채권단의 경고에도 이번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일방적인 인력 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중소조선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창원에서는 경남 지역 조선소 노조원 등 3,5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조선산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조합은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 보장과 재취업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약 8년에 걸쳐 회사 돈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전 시추선 사업부 46살 임모 차장과 문구업체 대표 34살 배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2,730여 차례에 걸쳐 문구업체 대표 백 씨와 짜고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169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은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추선 파견 기술자에게 제공되는 숙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맺어 250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10년 동안 수주 실적을 모두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상태 전 사장이 취임한 2006년 이후 500여 건에 이르는 상선과 해양 플랜트의 수주에서부터 건조, 인도까지의 회계를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현직 대우조선 실무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내놓은 자구 계획을 금융위원장이 직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분과회의를 열고 조선 3사의 자구 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3사는 자구 계획에 따라 앞으로 2년 반 동안 전체 설비 20%를 줄이고 인력은 30% 이상 감축해 모두 10조 3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다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대구, 경북, 울산 등 4개 시도지사는 밀양에서 2번째로 만나 부산의 신공항 흔들기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정부의 용역이 불공정하다며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영남권 4개 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신공항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서 성장의 한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권의 신공항 흔들기를 경고하고 정부가 반드시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불공정하다며 용역 결과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데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척건 중에 척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박 정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 웃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신공항 용역이 불공정하다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공항 용역 평가 기준과 고정장애물 항목 포함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용역 결과 거부 움직임을 시사했습니다. 밀양이냐 가덕도냐 영남권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신공항 입지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등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요구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착공 8년 만에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균형 발전의 토대가 다져지고 있지만 아직 아쉬운 것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입니다.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8.2%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지만 정규직 지역 인재 채용률은 7.3% 수준. 좋은 일자리가 지역 인재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4개 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과 지방대학 육성 법률 등에선 지역 인재 채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제화가 시급합니다.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된 관련 법률 개정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추진됩니다.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진주 지역 인재가 35% 이상이 꼭 채용되도록 노력을.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은 다음 달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법안 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 우레탄 트랙의 납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품질 기준은 있으나 많아였고 결과 발표 이후 교육당국의 조치도 엉망입니다. 보도에 박영화 기자입니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울산 지역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비율은 무려 92.4%, 40~50%대인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성분을 규제하는 품질 기준이 제정된 2011년 이전에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품질 기준이 제정된 이후에도 울산에서는 22곳의 학교에서 유해한 우레탄이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개별 학교가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 품질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공 전에 성분을 검사한 시험 성적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해서 기준을 뒀다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끔 시공하도록 확인을 거치는 게 당연하죠. 결과 발표 이후 조치도 문제입니다. 트랙과 운동장 위를 마음껏 뛰고 달리는 아이들. 울산시 교육청은 즉각 출입 통제 등 접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사용을 중지한 서울시, 경기도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아무래도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제 위험 표시 정도는 좀 해놓으면 지금 모르는 것만들도 많을 거거든요. 공사 과정은 물론 결과 발표 이후에도 방치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 시교육청의 행정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오늘은 보다 굵직한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수 시점은 밤으로 예상돼 낮 동안 크게 불편함은 없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장마 전선도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사흘 정도 빠른 모습인데요. 지금은 남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겠고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20도, 화만 18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밀양 28도, 김해 27도, 거제는 25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어제만큼 덥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진주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사천 26도, 합천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 사랑 상품권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38억 원어치 발행돼 34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해 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정 소식지에 입체 가상현실 영상을 도입합니다. 밀양시 산회면의 기회 송림이 국비와 지방비 등 4억여 원을 들여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거창군 지역자활센터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업종이 조만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이달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3 국회의원 선거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모 후보의 배우자 A씨 등 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선거사무원 7명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수당과 실비 등 118만 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4.13 총선 경남지역 출마자 37명에게 40억 4천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남해군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하려는 도교육청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남해의 한 사립고가 방과후 수업에서 수준별 과목 심화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에 대학 기초과정 선행학습을 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학교 측 반발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재조사를 해 결과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